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학생이 성장하는 미래교실로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담당하게 된 신목중학교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에 들어왔을 때 수업 전중 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주제로 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수업 전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학생들의 수준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평가가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진단평가죠. 진단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맥락을 파악하고 그 뒤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구성을 했어야 됐는데요. 선생님들, 혹시 진단평가 실제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진단평가 보고 싶었지만 사실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1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진단평가를 보기 위해서 180명 친구의 평가를 일일이 다 채점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을 했는데요. 그러면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과연 이런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은요. 교사의 화면이고요. 진단평가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이렇게 각 소단원이 시작할 때마다 진단평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진단평가를 누르고 학습하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단평가의 상황이 나와 있고요. 평가하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학생의 화면이고요. 네, 평가하기 누르게 되면은 아직 평가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떠 있네요. 자, 이제 교사가 진단평가를 보기 위해서 시작하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 2, 1 하면서 이제 진단평가의 화면으로 학생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진단평가를 푸는 상황은 실제로 우리가 종이로 문제를 푸는 것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학생은 필기 모드를 ON을 한 뒤에 이렇게 진단평가를 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필기 모드를 ON을 해서 문제를 풀고 저장을 누르고 이렇게 답을 입력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OCR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의 손글씨를 인식을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글씨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4.5. 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5.5.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문제 상황을 한번 재밌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이 1번, 2번 문제를 풀고요. 3번 문제가 어려워서 4번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학생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11월, 네, 12월. 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멈춰 있는 상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구를 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 5번 상황에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5번에. 네. 자, 그러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 교사는 이제 팔짱을 끼고 이 친구들이 문제를 잘 풀고 있나 못 풀고 있나 관찰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교사는 여기 교사 화면이죠. 왼쪽 위에 모니터링 화면 보기를 클릭하면은 학생들이 몇 번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번 문제를 풀고 있고요. 3번 문제를 건너뛰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친구는 4번 문제를 풀고 있었지만 1번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교사는 학생들이 진단평가를 보고 있는 상황을 하나하나 관찰을 하면서 이 친구는 빠르게 푸는 빠른 학습자, 이 친구는 느리게 푸는 느린 학습자라고 평가를 보는 중에도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평가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가 끝나게 되면은 교사는 리포트 보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리포트 보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위에 보시면은 우리 반 평균 정답률 이렇게 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옆에 보시면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그리고 또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점수 보기가 5%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혼자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점수 보기 ON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점수가 몇 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와 그리고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 이렇게 두 차원으로 진단평가가 끝나고 나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지금 한번 보실까요? 자, 가로축으로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쭉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세로축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펼쳐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의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다 맞았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세로축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 18번 친구 같은 경우 문제를 다 틀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대시보드를 보면서 가로로 읽으면은 문제의 요 1번 문제를 틀린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세로축을 보게 되면은 해당 학생이 틀린 문제가 몇 번 문제인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 대시보드를 보면서 더 많은 피드백을 제공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 파악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AI 총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번 친구, 10번 친구, 그리고 11번 친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10번 친구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AI 평어를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지금 수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0점을 받은 친구이기 때문에 수준이 보통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100점을 맞은 친구이기 때문에 수준이 잘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의 수준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 수준에 미리 데이터를 넣어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평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인수 분해를 통해 최대 공약수와 최소 배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활동을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친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집중력이 좋고요. 창의력이 높은 친구라고 한 뒤에 평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평어가 생성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은 소인수 분해를 능숙하게 해내고 쭉 이렇게 평어를 만드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처럼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진단 평가를 본 뒤에 바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수준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점 정말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 공개를 ON으로 누른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학생에게도 요 총평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마음을 교육하지 않고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교육이 아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 전부터 강조하던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대한 교육은 기원 전부터 너무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지만 현재 우리의 교육 환경을 보면은 오직 성취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정서를 학습 심리 정서 검사로 다룰 수 있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의 화면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학습 심리 정서 검사라고 있네요. 클릭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는 1회차,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랑 함께 학습 심리 정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미리 5명의 학생의 데이터를 넣어 보았습니다. 결과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자세하게 전문적이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에게 피드백을 줘야 될지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요 12번 학생 같은 경우는 주의라고 떠 있죠.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제대로 심리 검사를 한 상황이 아니겠죠. 자, 다음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한 학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뢰도와 관련돼서 지도가 필요한 학생, 동기 전략과 관련돼서 지도가 필요한 학생, 인지 전략과 관련돼서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전략과 관련해서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 이렇게 교사는 학습 심리를 파악을 해서 어떤 학생에게 상담을 줘야 될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는 정서를 학습 심리와 연관을 시켜서 선생님에게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더 잘 알려줄 수 있어서 매력적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학생들의 정서와 학생들의 학습 상황이 진단이 되었으면 이제 교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는 수업을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수업 설계라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일지를 고민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수업 설계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참여와 그리고 주도성을 신장하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상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의 화면이고요. 교과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화면을 클릭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좌측 상단에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재구성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요. 예 라고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양한 컨텐츠들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추천 컨텐츠를 여기에다가 담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뭔가 매력적인 자료가 있으면은 스크랩을 통해서 스크랩한 자료를 여기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저작하기 위해서 내 자료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만들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출제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불러오기는요, 이미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출제 같은 경우는 교사가 직접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출제 기능은 문항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출제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교과서를 재구성할 건데요. AI 출제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교사가 직접 컨텐츠를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는요, 소인수분해 단원이 다 끝난 뒤에 마지막 페이지고요. 저는 이제 학생들과 한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자기 성찰 일지를 작성하게끔 만들고 싶은데요. 자기 성찰 일지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컨텐츠를 재구성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내 자료를 클릭하면은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직접 출제 클릭하면 되겠죠. 저는 여기다가 자기 성찰 일지라고 제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에 저작을 할 수 있는 에디터 화면이 될 수 있고요. 컨텐츠 추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술활동으로 자기성찰일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서술활동을 클릭을 했고요. 지금 다양한 그 요소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서술형 활동 정보를 클릭하면은 온오프 버튼을 눌러서 얘네들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한 뒤에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자기성찰일지 페이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제가 삽입을 했고요. 저 1번이라는 이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항 번호 보이기를 오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힌트나 모범 답안, 해설은 다 오프를 누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오프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안내를 보고 나서 이 아래다가 자기 성찰 일지를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보기를 넣어서 더 많은 조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배운 것을 다 3줄 이상 작성하세요. 네, 이렇게 썼고요. 네, 그 다음에는 느낀 점을 2줄 이상 작성하세요. 네,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저장하기 눌러보겠습니다. 네, 저장하기가 완료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역시나 여기 자기 성찰 일지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역시나 교과서 탭 옆에 탭으로 자기 성찰 일지가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성찰 일지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활동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교사가 수업 콘텐츠를 직접 저작할 수도 있고요.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정말 학생들과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콘텐츠들의 종류들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 같은 경우는요,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학생들과 같이 점을 일일이 찍어 나가면서 직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어야 됐지만은 이렇게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의 조작 공학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들이 촘촘해지면서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학 도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고요. 다음 콘텐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공간과 관련된 콘텐츠입니다. 입체도형, 학생들이 지면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3D 가상의 환경을 마련해 놓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도형을 움직여 보면서 관찰하면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정다면체를 관찰하는 상황인데요. 선생님들, 서책형 교과서에는 이렇게 입체 도형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전개도를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AI 디지털 교과서에 이런 조작 컨텐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교사의 화면에 우측에 매스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을 하면은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교사가 꾸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다면체를 관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12면체를, 다면체를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교사는 이렇게 입체의 다면체를 관찰을 하면서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전개도를 펼쳤다가 접었다 하면서 해당 다면체의 성질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과 교사는 매스 캔버스를 이용해서 더 다양한 조작 활동들을 꾸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 설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주도성과 참여를 신장하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수업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먼저 학생들의 상황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요, 교사가 소수는 무엇일까 함께 탐구하기 활동을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요, 다양한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학생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은 다른 페이지에 들어와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교사는 화면 제어 기능을 ON을 하고 음원 제어 기능을 ON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의 화면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다음 페이지로 한번 화면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기게 되면 개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죠. 자, 학생의 화면도 개념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음원 제어 같은 경우는요, 무엇인가 동영상 콘텐츠를 보게 됐을 때 학생도 재생하고 교사도 재생하게 되면 음원이 겹쳐가지고 시끄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음원 제어 기능을 ON을 눌러가지고 교사의 스피커만 ON을 해서 유기적이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교사 주도하의 수업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는 주도권을 학생에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화면 제어 기능을 오프를 눌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학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도 이렇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도 이렇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권이 학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교사는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능은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음원 제어 아래쪽에 보면요,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학생들이 각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요 3명의 학생은 빠른 학습자가 될 거고요. 지금 요 2번 페이지에 남아있는 학생은 느리게 학습하는 상황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정답률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으면은 모든 활동을 다 맞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은요, 활동을 틀렸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금 속도는 다르지만 문제를 다 잘 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것처럼 교사는 학생들의 주도하에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이 학습을 마쳤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느낌표가 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도움 필요,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라고 뜨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교사가 직접 학생에게 찾아가서 로그인을 안내하면서 수업을 유도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요, 학생과 교사가 1대1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다양한 학생들의 풀이를 보면서 중요한 풀이 혹은 비교가 될 만한 풀이들을 우수답안으로 공유해서 토론하는 수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제출 현황 보기를 보면서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하나하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연산 방식을 암기를 해서 연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뒤로 가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번 학생을 보게 되면은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직선 모델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두 학생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어떤 풀이가 더 나은 풀이인지 토론하는 활동을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자, 뒤로 가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우수 답안 선정이라는 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학생과 3번 학생을 클릭한 뒤에 공유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전부에게 공유하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에게 공유를 누르게 되면은요, 모든 학생에게 이 학생들의 답안이 공유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래쪽에 별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우수 답안 보기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 2명의 학생의 답안이 공유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필기 모드 ON을 누르게 되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계산 방법에 의해서 연산을 진행한 것이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필기 모드 ON을 누르면 수직선 모델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두 친구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어떤 풀이가 더 나은지 토론하는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사가 수업을 모두 마친 뒤에 학생들의 성취도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 중에 AI 맞춤 처방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 모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의 화면이고요. 네, 지금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초록색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잘 활동을 해서 성취도가, 평균 성취도가 높은 문제이고요. 9페이지 같은 경우는 많은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많이 틀린 페이지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모든 학생들의 평균 성취도가 분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사는 옆에 AI 맞춤 학습 기능을 클릭을 해서 실제로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문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요,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섹션이 있는데요. 지금 수업 중에 바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과제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수업 중에 애매하게 시간이 남는다면 교사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 중에 문제 풀기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빠른 시간 내에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문제를 제공할 수 있겠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구성 선택이 있는데요. AI 개별 맞춤 문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교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AI 개별 맞춤 문제를 클릭한 뒤에 출제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하기 클릭. 네, 그러면 AI가 이렇게 문제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화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문제가 떠서 학생들이 실제로 아까 두 문제 있었죠? 두 문제에 대한 개별 맞춤형 문제를 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제출하기를 눌러서 답을 입력을 한 뒤에 이렇게 답을 입력한 뒤에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을 해서 교사는 남는 시간에 아주 편리하게 학생 개별 맞춤형 문제를 제공을 해서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이런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요, 학생의 화면이고요. 지금 요 우측 아래에 보시면은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목표 설정하기를 클릭을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목표를 수정을 보면서 목표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기, 이렇게 만약에 달성을 했으면 이렇게 달성을 완료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스스로 학습을 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학습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네,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AI가 각 학습 영역별로 미흡한 영역, 그리고 보통의 성취도를 보인 영역, 그리고 성취도가 높은 영역들을 색깔로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요, AI 튜터가 등장을 해서 AI 추천 기능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 유리수의 분류가 가장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해당 내용을 보충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요, 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문제 난이도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중하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AI 맞춤 문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를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AI 튜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측 아래쪽에 AI 튜터를 클릭을 하면은요, 연관된 개념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문제 접근법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모르겠어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문제를 푸는 것을 AI 튜터가 도와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튜터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3은 8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5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필기를 끄고요. 자, 답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네, 맞았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지금 보이는데요. 방금 전에 1번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1-1이라는 문제가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네, 방금 전에 학생 같은 경우는 혼자서 문제를 푼 게 아니죠. AI 튜터의 도움을 제대로 받아서 문제를 푼 것인지, 학생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문항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은 처방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봄으로써 자신의 이해도를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한 학습 내역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학습에서 틀린 문항들을 학생들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나의 학습이 끝나고 난 뒤에 오답 노트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도 삼을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수업 전, 중, 후를 통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사와 학생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의 참여와 주도성을 신장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학생이 성장하는 미래 교실로 비상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까지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담당한 김재현이었습니다.